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약세장입니다. 오늘도 컨디션 안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3대 투자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짐 로저스가 이제 약세장은 시작도 안 했다. 최악의 약세장이 도래할 거다. 이달 초에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또 이런 기억이 스물스물 떠오르게 되는 섬뜩한 또 오늘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죠. 지금 난코스가 너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 이런 시장에서 시장하고 케미가 많은 종목들이 명확하게 가려집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자니 내 성향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또 후발주자로 진입했다가 어려움에 또 봉착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는 멈춰있는 내 포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한숨을 짓게 되는 무기력함이 좀 많이 느껴지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인내심이 필요한지 결단이 필요한지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요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목 진단에 대해서만큼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하게 진단해 주신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최병훈 전문가 그리고 강재현 운용역 두 분 모실 예정이거든요. 두 분께서 여러분들의 또 짐 덜어주실 예정이니까 두 분과 함께하는 오늘 진단쇼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도 비슷한 또 출석률이 체크가 됩니다. 조금 더 점심 드시고 모이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등 출석해주신 러브스기님 어서 오세요. 네,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러브스기님 반갑습니다. 오늘 1등으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나비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앞산솔은 푸르고라는 또 필명을 가지고 계신 저희 시청자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롱롱 죽겠지 KH바텍 올려주셨고요. 지크님, 퍼플라트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참여로 이뤄지니까 전화하고 게시판 채팅창으로 많이 도전해주세요. 전화는 서울전화입니다. 325-8200번 전화 열려있으니까 방송 말미까지 계속 전화 주시고요. 종목명하고 매수가 비중만 올려주시면 일단 종목 채택되니까 세 가지 체크포인트 함께 남기시면서 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실지 저도 궁금한데 최병훈 전문가님 먼저 모셔볼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어느 하나 뚜렷한 모멘텀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모멘텀이 정말 완전히 실종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자 전략을 좀 잡는다면 방법이 있을지 전문가님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네, 시장을 이렇게 보면 강세장이 있고 약세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년 동안 보면 강세장은 한 3년 정도 세 번 정도 되고 평균적으로 나머지 3, 4년은 보합이고요. 박스권 등락. 그 다음에 3, 4년은 내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횟수로 따지면 그럼 지금은 하락장이죠. 약세장이고 하락장입니다. 약세장이면서도 하락이 행보하다가 추가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현재는 시장에 어떤 이제 모멘텀이 상승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상승 동력이 없는 거죠. 상승 동력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려면 많이 사줘야 돼요. 누구가 수급적인 측면이 수급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전체 실적 좋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한 모멘텀, 경기가 추세적으로 하락이든 좋아져야 되는 거죠. 지금은 세계적으로 물가가 고공행진 중에서 금리도 인상되는 시기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인 동유럽의 전쟁도 있고 하나 펀더멘탈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즉 불투명하다는 거죠. 미래가 불투명하면 수익이 났던 종목을 현금화를 시키고 일반 대다수 투자자는
그 다음에 좀 내려가도 손에 나도 손절하고 더 밑에 살려는, 팔고 밑에 살려는 그런 투자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락 추세가 나왔던지 약세장에서는 매매 사고 팔고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을 내려고 아니면 회복시키려고 해도 소탐대실입니다. 적게 먹고 많이 깨지죠. 만약 어저께 수익이 나서 조금 갖고 있어 오늘 아침 갭 하락하니까 또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럼 단기 매매 또 손절을 해야 되고 또 올라간 거 잡으면 다음에 또 안 내려가고 그냥 내려가고 그래서 이게 10번 중에 한 8번을 조금씩 먹는다 하더라도 2번이 강하게 깨지기 때문에 많이 크게 깨지기 때문에 돈이 안 불어나는 거죠. 즉 세월만 흘러가도 계속 계좌는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번 돈을 거의 다 날리는 장이 지금 1년 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실력이 높은 사람이나 실력이 낮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나의 이익이 보장, 즉 주식 투자로 미래가 돈을 벌어서 뭐 거액자산 보장되는 것은 결국은 좋은 주식, 즉 내려가도 평가손이 나도 손절 안 해도 되는 그런 주식을 찾아서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산업도 성장하는데 당장 시세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펀더멘탈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 계속 좋아지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5년, 3년 뒤에도 성장한다면 그것을 투자를 해놓고 있으면 평가손은 실제로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실제로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익도 마찬가지 손해도 그렇고요. 실제로 내 주식을 손을 뗐을 때 그때 벌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실패 없는 일등주를 장기 투자하는 게 바로 미래가 보장된 수익이 보장되는 걸로 저는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장이 아주 좋은 장이고요. 돈이 없으면 그런 주식 사면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요. 미래가 보장돼 있죠. 실적이 미래가 좋아지니까. 근데 이제 단기 매매를 꼭 하고 싶죠. 대다수 분들은 빨리 돈이 적기 때문에, 거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매매를 하고 싶으시면 실적이 좋아지는 성장하고 있는 것 중에서, 큰 손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반드시 순매수하는 종목을 매매해야만 단기적으로도 리스크가 적은 상태에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적은 수익률이라도 그런 종목들이 있고 지금 지수는 이렇게 보면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종목들을 보면 미국도 지금 나스닥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주봉으로 추세 하락 중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러면 포스코가 실적이 잘 나왔죠. 1분기는. 그러니까 잠깐 며칠 올라가다 또 빠지고 있죠. 그럼 사실은 4월 19일 날 이렇게 사서 수익이 잠깐 났어요. 한 10% 정도 올라왔었다 치면 순식간에 내려오죠. 이것은 현재는 좋은데 단가도 좋고 뭐 다들 좋지만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 구조적으로 미래가 실적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세계 경기가 나빠지는데 경기 민감주들이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타 해봤자 위에서 실적도 사도 금방 내려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실적보다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되고요. 그런 주식을 사야 되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보면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최근에 행보하다가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도 좀 계속 좋아지고 이렇게 전기차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뛰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큰 손들이 사고야만 가는 거죠. 끝없이 팔 때는 안 가고요. 개인이 아무리 사도 안 됩니다. 대형주기니까.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가니까 그나마 한 10%, 5%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적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계속 사고 있는 하이닉스다. 많이 빠졌다고 사시면 개인만 사고 있죠. 기관 외국 파니까. 실적은 현재는 좋더라도 미래 실적이 경기가 나빠 불확실한 거죠. 메모리 반도체는. 그러면 실적이 불확실하니까 당연히 주가도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확실히 좋은 주식 위주로 사야 되고요. 그래서 나는 또 단기인지 장기인지를 구분해서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매매를 못 하시면 오히려 매매를 하지 않고 쉬는 게 훨씬 더 지금은 나은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소탐대시를 언급해 주셨는데 뜨끔하신 분들 좀 계시죠? 요즘에 종목 올라오는 거 보면 아무래도 시장 호흡하고 좀 빨리빨리 박자를 맞추려다가 늦박을 타거나 좀 엇박이 나가지고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실패 없는 1등주를 공략하자, 네, 편안하게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또 큰 수익을 가능한 이 조언 저희 기억하면서 최병훈 전문가님의 멘트 듣고 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계절을 보니까 입맛이 사라지신다고 저희 게시판에 글 남겨주셨는데 입맛이 사라지시면은 강제 또 다이어트가 되는 것 같은데 힘내셔야죠. 이럴 때일수록 또 든든하게 드시고 힘내시고 네, 시장 또 용기 있게 같이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또 그리고 언짢으신 종목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바로 네, 토스해 주세요. 첫 번째는 저희 칸초뿌냐님의 종목 문의가 좀 눈에 띕니다. 숙박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세요. 네, 살아나는 움직임이 있어서 과감하게 투자하신 종목 바로 호텔신라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좀 봐드릴게요. 매수가가 83,200원이시고 이 종목에 그냥 올인을 하셨습니다. 100%로 비중 다 들어가셨는데 79,900원 지금 나오네요. 오늘 8만 원 선에 약간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됩니다. 한 1% 정도 주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보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글쎄요. 숙박업을 내가 운영하고 있는데 좋아질 것 같다라는 감을 잡고 네, 풀베팅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1분기 컨센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예상치에 좀 못 미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느린 회복을 좀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 풀베팅 들어가셨기 때문에 전문가님 조금 냉정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호텔신라입니다. 네, 호텔신라는 성장주가 아니죠. 즉 미래에 꾸준히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기로 뭐 100%라든지 레버리지 쓴다든지 해서 평가손이 나도 들고 있는 주식들이 아닙니다. 즉 단기 매매 정도 아니면 중기 한 길어야 6개월 정도 투자하는 그런 종목이죠. 그러면 호텔신라는 이제 리오퍼닝 수혜주다. 이거 단순한 거죠. 그럼 현재 리오프닝 수혜주의 현재 가격, 가치 평가를 해보고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 19년까지 과연 이 회사가 어떤 걸 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때 안 좋았죠. 지금 다시 코로나가 없어져서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확실히 좋아지는 것은 뭔가 근거를 찾아서 증거가 있다면 그러고 내가 주식을 산다 파든 결론 내야 되잖아요. 그처럼 주식도 항상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내가 100% 샀다는 것은 저는 100% 사든 뭐 대출받아 사든 확신이 하고 자신 있으면 그게 최고의 투자 방법이에요. 분산 투자 한 푼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100% 산 걸 제가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0% 살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잠깐 단기 매매하고 나올 주식인데 내가 숙박업 하면 좋아지죠 당연히. 그런데 호텔신라는 숙박업만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시면 물론 호텔 레저 쪽이 대다수의 TR하고 호텔 레저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면세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급 호텔이라든지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서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좀 좋아지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컨센서스를 이렇게 보면 과거에 2019년도죠.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 1,700억. 그 다음 코로나 때문에 적자. 작년에는 1,188억, 그 다음에 흑자 전환했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벌써 리오프닝 수혜는 작년의 주가에 반영돼야 되는 거죠. 올해가 아니라. 그럼 22년도 올해 예상 실적은 작년보다 20% 정도 좋아지는데 1,634억이죠. 그 다음에 내년도 영업이 2,400억이에요. 보세요. 내년에 영업이익이 2019년도 영업이익보다 적잖아요. 그죠? 결국은 2019년도 영업이익보다 가격이 2019년 더 좋아요. 그럼 이걸 19년도를 코로나 전에 회복하고 가려는 건 아직 불확실하잖아요. 24년도 돼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주가를 이렇게 단순히 이것만 보더라도 과거에 2019년도 그때 3천억 정도 영업이익 할 때 주가가 얼마 같습니까? 주가가 바닥에서 7만 5천에서 많이 가야 12만 원 정도, 11만 원이잖아요. 50%밖에 안 나오죠, 저가에 사도. 그럼 다시 이제 좋아져. 거의 19년도 이익을 돌파한다면 12만 그럼 갈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그러면 8만에서 50%밖에 되지 않아요. 대신에 아주 불투명한 거죠. 그러기면 아직은 잘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싸다고만 생각하는데 실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3조 1,359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올해 영업이익의 거의 20배입니다. 내년에 영업이익의 15배 정도 됩니다. PR이. 시장보다 절대적인 고평가입니다. 그런데 내가 100%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 여기 이제 개인들은 별로 안 써. 외국인들 팔아놓고 그대로 있고 기관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기관 조금 있죠, 그죠? 그럼 기관이 수급이 다시 추가로 들어오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기관들이 지금 살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보시면 올해 기관들이 3월부터 2조 8,878억 팔았는데 올해 1월 2일, 3일부터는 7조 원을 팔았습니다. 아직 순매수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리고 기관들이 사서 이걸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물론 뭐 본전 탈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돈은 되겠죠. 박스권 상단 목표가는 91,000원입니다. 6개월 목표가 91,000원. 손절가 78,000원. 여기 호텔신라의 바닥권은 거의 7만 원 정도 오면 바닥권이에요. 그럼 82,000원이니까 뭐 거의 한 15% 정도 평가손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럼 기다리면 82,000원에서 박스권 상 91,000원이니까 한 10%는 수익이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10% 먹기 위해서 리스크를 20%, 15% 감내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10%를 리스크가 마이너스 10% 깨먹을 확률이 있다면 반드시 예상 수익률은 20%, 2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단기 매매할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럼 리스크가 이만큼인데 이익도 이만큼밖에 안 돼요. 리스크와 이익의 예상이 같다는 것은 투자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매매의 가치도. 그래서 저는 본전 가면 절반은 파시고 비중 50% 이내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더라도 줄이시고 이것은 장기 투자할 종목도 아니다. 저는 거의 쳐다보지도 않는 주식입니다. 정말 바닥에 사면 50% 먹을까?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허송세월만 보낼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고 리오프닝 주식 하고 싶으면 좀 더 한 5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주식으로 좀 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 교체 의견입니다. 매수가 오면은 비중 과감하게 조금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숙박업을 또 영위하고 계시다고 하니 저희 시청자님 또 사업도 많이 좀 잘 되셨으면 좋겠고 호텔신라는 여러 가지 또 사업 분야를 같이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리오프닝주 안에서의 뭐 종목을 제대로 날카롭게 선택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계속 받는 거 알고 계시죠? 네, 325-81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세요. 연결된 거 먼저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종목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주세요. 네, 매수가. 56,410원.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신다고요? 25%. 25%? 싸게 사셨네요, 시청자님. 삼성전자. 몇 년 됐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네. 지금이라도 팔고 기다렸다 살까. 네. 전문가님이 지금 살 때다 그랬는데 또 그저께 전문가님이 나오셔서 네. 좀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예. 너무 괜히 올랐을 때 팔 걸 자식한테 넘겨줘도 좋은 주식이라고 해서 안 팔고 나섰어요. 너무 아까우시죠, 그때가. 아마, 예, 8만 원 넘어갔을 때. 예. 네, 맞아요. 네.
점점 가까이 되겠어, 이제 점점.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수익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게 많이 가슴이 아프실 것 같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네. 타이밍도 너무 놓치신 것 같고 네, 심정 이해가 갑니다. 일단 삼성전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종목이잖아요, 청자님. 네네. 최명 전문가님께서 여러 번 또 이제 뭐 방송에서 멘트를 제가 해주시고서도 질문을 드렸던 종목인데 한번 같이 얘기 들어보고 조금 더 판단하시는데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네네. 네. 삼성전자가 65,200원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계속 목표 주가를 조금 하향 조정하고 있는 추세기도 하고 어떻게 한 번을 안 팔고 이번 달에 외국인들 계속해서 네,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시청자님의 심정을 조금 헤아려 주시면서 네, 진단 바로 해주세요. 전문가님. 네, 삼성전자를 이제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이다. 이건 과거 얘기죠. 저는 자식에 물려줄 주식에 삼성전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작년부터인가요? 물론 이제 배당을 수익을 과거에 사신 분들 배당 수익이라든지 수익이 많이 난 상태의 분들은 장기를 가도 되지만 작년도 이제 1월달 96,800 이때 이후부터는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실적은 뭐 올해 60조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면 사상 최대로 되는데 왜 주식은 계속 빠질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삼성전자 우리나라 1등, 시가총 1등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단순히 생각하면 경기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고요. 우리나라 경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는 코로나 전국의 수혜주였죠. 근데 삼성전자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면 피해주가 되는 거죠. 수혜주들은.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일단 가전사업부가 있죠. 에어컨도 있고 다 홈사업도 있고. 그러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는 성장을 계속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와 가장 큰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가전의 각종, 이쪽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는 살 사람들이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TV랑 냉장고도 그렇고 세탁기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집콕을 하면서 주로 살 사람 다 샀어요. 이제 프리미엄 가전만 돈 있는 사람 사는 그것이, 그래서 실적의 하락은 적지만, 그러면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좋아질 사업부가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나 비메모리 반도체밖에 없는 거죠. 그럼 비메모리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사람들이 작년 말인가 반도체 2020년도 말하고 2020년 초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 할 때, 저는 오히려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 때 워낙 온라인 시대였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각종 뭐 이렇게 해서 메모리 반도체 부족하니까 엄청나게 메모리 반도체도 끊었던 회사들까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생산하기 정설한다 그러고요. 그다음 기존에 더 추가 정설한다 그러는데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렇게 정설을 공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미래를 보고 있는 거죠. 오히려 2023년도 하반기 이후부터는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가 반타작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물론 반등기는 한 번 올 겁니다. 내년 상반기나 뭐 내년 중에. 그 이후에는 메모리 반도체는 굳이 볼 필요 없이 오히려 경기 침체가 길어진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온다면 당연히 메모리 가격은 반타작 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쪽은 LG전자도 전장사업부 빼면 나머지들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지 미리 이게 주가는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대다수 위에서 96,800원 갔을 때 56,000원 잘 사신 가격인데 2020년도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내가 그때 팔고 다시 밑에 살 걸? 지금 이런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 내가 몰랐기 때문에 못 판 거지. 아니면 추가 수익을 내려고 이건 장기 투자해야지. 그럼 지금은 오히려 지금은 사서 장기 투자해야 되죠. 자, 96,800원은 반드시 필히 돌파합니다. 이거는
일동주의라서 내년에 돌파하든 몇 년 뒤에 돌파하든 비메로 반도체가 TSMC가 점유율이 55% 정도,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한 35% 정도 내에 가면 이 주식은 96,800원 돌파할 걸 보여요. 그럼 2027년도까지는 저는 이걸 반드시 돌파할 걸 보여요. 그 전에 언제 돌파할지 정확히 시점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부터 5년 정도를 투자를 하면 50%는 보장되죠. 6만 원대에서 9만 원대. 그럼 연간 5년 동안 50%, 연간 10% 하네요. 이렇게 보고 배당도 2.5% 정도 받고, 시가 배당에. 이 정도로 생각하면 장기 투자해도 되지만, 그지 않고는 매매를 하려고 위에 사고 밑에 팔고, 이거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추가 하락은 지금은 제한적이에요. 만약에 5만 8천이나 6만 원 정도 가면 6만 이하 오히려 매수를 강력히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지금부터는 팔아야 돼도 매도해도 즉 이익 실현하든 손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외국인이 전체 우리나라 시장에서 37, 8%에서 지금 31%가 왔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 지분, 이 외국인 지분을 모르면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외국인 지분이 57%대까지 갔을 때가 9만 원대였어요. 9만 대가 아니라 2020년도니까 6만 원 뭐 이렇게 내였는데 계속 팔아서 올라가면서 지금 6%나 6%포인트 줄었거든요. 그 뭐 과거에는 한 2% 정도 줄고 다시 사고 있는데 지금 안 사고 있잖아요. 자, 미래의 경기의 불투명과 중국 경기도 우리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삼성전자 외국인들 지금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기존에 많이 수익 나는 사람 조금씩 팔아가지고 계속 비중 준 거죠. 이것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요. 이번에 4월 하순부터 삼성전자가 반등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반등은 기회는 다시 9월 달 정도 내외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보기 때문에 그때를 본다면 지금부터는 매수 구간에 들어가고요. 그래도 큰 수익은 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확하게 삼성전자에 대한 뷰를 조금 전달을 해주시네요, 소장님. 네, 들어보시니까 좀 판단이 서세요? 아니, 잘 안 들려서. 네. 9월에 반등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은 들었는데. 네. 지금은 뭔가 이제 가져가시는 좀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청자님.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놓친 거는 너무 아쉬워하시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세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이고, 잘 못 들으셨으면 저희 VOD 조금 앞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세밀하게 들려주시고, 그래도 이제 못한 또 부분이 있으시면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또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시청자님. 그러면은 그냥 가지고 가자 그 말씀이시죠? 네, 일단은 그냥 가져가시는 전략을 추천을 해주십니다. 네, 대응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빨리 너무 넘어가가지고 하나 더 볼 수 있나 모르겠어요. 네, LRG 넥슨 한번 여쭤볼까요, 전문가님? 77,000에 매수하신 저희 시청자님이 또 100% 투자를 하고 계셔가지고 신고가 나는 종목입니다. 짧게 좀 조언 좀 해주세요. 네, 제가 100%를 좋아하니까 100% 하는 분들이 진단 요청하시네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요. 고가에 좀 사셨네요. 일단은 진입 시점이 100% 너무 좀 센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제 방위산업 회사죠. 그래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30%, 내년에도 40%, 그다음 37%, 매출도 15%, 20%씩. 그럼 이거 들고 가도 되는 우상향 꾸준히 하고 있죠. 구조정 끝나고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상 실적은 1,800억이면 10배면 1조 8천억이죠. 그럼 현재 기준으로 보면 1조 8천억이에요.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 지금 적정적 그 이후도 증가되니까 저는 이 적정 중 목표가를 일단 95,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5,000원 내외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데요. 대신에 올라갔다가 장이 좋아지면 오히려 이런 건 조정되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먼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익 실현 단가 75,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사신 가가 77,000원이니까 당연히 77,000원 깨지면 본전 지급 팔아야 되겠죠. 지금 가져가다가. 근데 저는 보기에 내일 이번 주 중에 내일 모레 사이에 비중을 100%니까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5월 다음 주 지나고 나서 5월 둘째 주 이후부터는 조금 더 장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러면 장이 나아질 때는 이것은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비중을 절반 정도
조만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외국인가 기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가 공격적 줄이면 금방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올라가면서 조금씩 줄이고 목표가 95,000 드리고 손절가 75,000 드리겠습니다. 네, 물량은 조금 수익 난 거는 챙기시면서 더 부자 될 수 있는 네, 추가적인 목표가도 설정해 주셨네요.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날아가는 또 신고가 종목을 들고 계셔도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언제 내가 차익을 실현해야 되나라는 또 행복한 고민들도 함께 좀 남겨주고 계신데 또 진단을 하다 보면 정말 빈익빈 부익부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LRG 넥선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매매에 대해서 저희 조언 들어봤어요. 테리케이님께서는 저도 초고수가 되고 싶은데 초초보를 못 벗어나네요 하고 눈물 표시 남겨주셨는데 요즘에는 뭐 고수건 초보던지 간에 다 수익이 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네, 그 초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응원해 드릴 테니까 힘내시고, 네, 자신감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한께 1년차님께서도 맨날 손실인데 저는 당연히 거지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손실이 맨날 나고 계세요. 시장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네,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인내심만 잃지 않으신다면, 네, 언젠가는 부자 되는 그날 오지 않을까요? 네, 선악계 1년차님도 힘 많이 내세요. 이번에는 저희 강지현 운용원이 한번 모셔볼까요? 네, 운용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현 운용입니다. 네, 모닝쇼에서 뭐 전저점 이탈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좀 많이 빠집니다. 2600선 이제 마지노선으로 놓고 보는 분위기인데 이탈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좀 멘트를 들어보고 싶고 지금 계속 지수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되는 거는 사실 미증시가 불안하다. 또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 자체가 약간 계속해서 이제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보통 이제 악재가 나오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분이 시장에 선반영되거나 완화가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는 이 부분이 좀 더 확대되는 형태를 좀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지금 불안한 거지. 국내 자체적인 수출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밸류라든지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사실 국내 증시는 지금 현재 사실 2600 만일 이탈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더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는 관점인데 실제로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현재는 2615라는 자리대에서 오늘 반등이 나왔다 되죠. 근데 이제 또 이 외적으로 체크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선물을 잠깐 보도록 하죠.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 선물은 저점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저점을 깼다는 게 뭐냐면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시장보다 더 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형주 내에서 지금 현재 바닥을 아직까지 못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가 이제 인터넷과 게임 이 정도가 아직까지 바닥 못 만들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쪽을 제외하면은 실제적으로 나머지는 오히려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제가 선물지수에서 볼 때 지금 저점을 깼다는 말씀이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가냐면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1월 달에 저점 만든 이후로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더 빠진다는 생각은 사실 거의 안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주가가 이런저런 악재에서 다 빠졌는데 빠진 상태에서 여기서 더 뭔가 빠진다라는 관점보다는 결국 시장에서 지금은 바닥다질 형태가 만들어지고 결국 위로 간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화면은 뭐냐면 갭보정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갭보정이란 건 뭐냐면 미증시에 따라서 우리가 급등을 출발하건 급락 출발하건 그런 갭을 다 없앴다는 얘기인데 갭보정 차트가 실제로 보게 되면 아까 1월 28일 우리나라 증시가 한번 크게 빠졌을 때 저점 만들었던 자리인데 그 라인대에서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는 과정을 보여준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갭보정 차트에서는 지금 현재 박스권의 마지막 상단 자리 이 라인대를 넘어가느냐 이 과정으로 그림이 완전히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도가 상당히 누적이 많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갭이란 부분을 빼버리면 지금 현재는 저점이 높아가면서 실제로는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갭보정 차트와
일반 차트하고 차이는 뭐냐면 아침에 출발했을 때부터 낮게 출발했을 때 또는 높게 출발했을 때 그 부분을 다 빼버리고 장중에서의 외인들의 선물주에서의 매수, 매도 이것만 누적을 해서 본다면 지금 실제로는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상단자의 돌파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재 우리가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내려온다 해가지고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 2600을 깨지면 다 던질 거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조금만 길게 생각해보면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졌을 때 결국 무너졌다 하더라도 각국에서의 통화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면서 결국 그 부분이 유동성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는 과정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통화정책 자체는 돈을 푸는 과정이나 돈을 축소를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있다 하더라도 밸류가 부담되는 거지. 실제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은 시장 자체가 가파른 통화정책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 연준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완전 고용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완전 고용이라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쪽은 지수를 올라갈 가능성을 만들어준다는 거고 또 지수의 방어 역시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럼 사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총상에서 아직까지 바닥이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 이 부분이 부족한 것이 삼성전자가 되는 거고 근데 2차전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안하게는 보고 있는데 생각 외로 굉장히 강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네이버 같은 인터넷 쪽과 그 외적인 쪽인데 그 외적인 쪽을 제외한다면 이미 실적을 받아 만들고 업화에 대한 기대치를 만들고 가는 쪽은 지금 현재 전체적 시총상에서 실적 관련된 가치주가 좀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많이 바뀐 건데 그럼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녀석들이 있는 상태에서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도 28만원 전후면은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이다라고 저는 보는 관점인데 이런 쪽 역시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면은 시장 자체는 하단보다는 오히려 반등 쪽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사실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단기 매매로서 움직이신 분도 계시고 하루하루 움직이신 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움직인다면 결국 지수는 반등 쪽에 무게가 실린다라는 점은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 멘트만 저희가 기억을 하면서 내시장 한번 헤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내면서 바로 종목 진단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바닥을 잡았을까 의구심이 많이 드는 종목이죠. 요즘에 현대위아 올려주셨어요. 제갈 공병님의 종목입니다. 사신 가격대가 74,400원이시고 20% 가지고 계세요. 시간 투자 좀 하면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지 이거를 문의 주셨는데 현대위아가 이번 달만 해도 굉장히 다수의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깎아내렸습니다. 최하가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한 7만 원 정도밖에 안 보거든요. 현재 가격대가 63,900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낙폭과대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리송하신 것 같은데 운 의원님의 의견 좀 건네주세요. 네, 현대위아는 앞전에 이제 한번 제가 공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의 리포트란 부분이 사실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거나 불확실성이 높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실적 자체를 하향합니다. 그럼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적은 잘 나왔는데 경계감을 갖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러시아에서의 엔진 생산 부분이 차질을 빚을 경우 이게 장기화가 될 경우 거기에 대한 우려를 좀 가지고 있다. 이 정도가 되는 거고 실제로 현대위아는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작년부터 조금씩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가장 문제됐던 부분이 공작기계. 이게 몇 년 동안 적자를 봤던 쪽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흑자로 전환이 된 상태이고요. 그 지금 현재 완성차 같은 경우가 실적이 워낙에 잘 나오면서 그 부분이 이제 주가 자체의 반등도 있지만 시장에서 목표 주가 상향이 나타났다 되죠. 그 현대위아는 앞으로의 차량 판매가 정상화된다. 특히나 4륜 구동을 중심으로 한 SUV 이런 쪽에서가 부품 공급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한 문제 부분은 이제 멕시코가 이제 얼만큼 생산 캐파를 늘려주느냐 그런 부분이 되고 또한 차량 생산 자체도 2분기부터는 좀 더 증가를 한다 쪽이
당연히 무난하다 되겠죠. 그러면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앞전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떨어졌던 가장 큰 부분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세다라는 부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72,000원 전후가 저항이 걸릴 수밖에 없던 자리가 이 라인대가 실질적으로는 저항이 많고 앞전에 저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걸리는 거는 당연한 과정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다시금 바닥을 만들고 움직인다 했을 때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66,000원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아주면 되는데 그 이후에 시장에서 반등세 자체가 나온다 될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윗자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빠져있는 상태지만 지금 74,400원대 때는 그렇게 어려운 자리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차나 친환경 관련해서 열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쪽에서가 증가가 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본다면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결국 자동차가 2분기에는 계속해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위아도 8만 원 전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8만 원 정도라는 가격대에서 그때 상황 봐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가시거나 이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도 떨어지는 거 보면서 마음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 두고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빅히트님께서는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희 살려님께서는 오늘 매수 찬스를 얻으셔가지고 100주를 추매하셨다고 합니다. 종목은 얘기 안 해주셨는데 총 800주가 됐다라고 든든하게 잔고 좀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요. 용기 내서 매수하신 만큼 꼭 수익으로 연결되시기를 박앤세일 잘 활용하셨기를 함께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카오 많이들 대응하고 계시죠. 카카오는 저희 조주식 대박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네이버가 오늘 신저가 다시 내거든요. 카카오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매수가 107,000원이시고 비중 20%를 가지고 가세요. 지금 카카오도 많이 밀렸죠. 거의 뭐 신저가에 가까웠습니다. 82,000원대가 신저가고 현재 가격대는 88,000원대 정도 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격대에서 공략을 들어가셨는데 아마 저희 조주식 대박님께서도 이 정도면은 많이 내려왔는데 라는 판단하에 들어가신 가격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적인 바닥을 조금 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종목도 버티면은 또 승산이 있을지 한번 진단해 주세요. 네, 카카오는 자주 한 번씩 해드린 것 같아요. 카카오가 83,000원짜리 전후 그 정도가 와야지 저점이었고 반등이 나올 때는 104,000원에서 109,000원 사이 여기까지만 우선 보시는 게 맞고 근데 지금 현재는 매수하신 가격대가 10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네이버가 저점을 깨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인 성장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여전히 무궁무진하겠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웹툰이라든지 엔터테인 쪽으로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확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성장성이란 부분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싸다는 기준이 뭐냐면 단순한 시장에서 성장성만 보던 시장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시장 자체가 성장성보다는 숫자를 많이 따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라는 게 결국 실적인데 우리가 작년 말까지는 성장주가 시장을 끌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유동성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졌었고 올해 이렇게 연준에서 유동성을 빠르게 해소할 거다라는 생각은 안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성향 자체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들 얘기하는 계절이 바뀐 거죠. 계절 자체가 예전에는 뭐 이게 여름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겨울이 된 거죠. 그러면은 시장 성향하고 현재 카카오를 비롯한 이런 성장주 고퍼주가 시장에서 부담을 느낀다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어저께 구글의 실적 발표했지만 구글의 퍼 자체가 한 18%, 19%밖에 안 됩니다. 근데 카카오라든지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은 여전히 한 30% 이상이 돼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이제 많이 좀 비싸다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가 사실 기다려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뭐 반등세가 세게 나올 수 있을 거냐? 그 부분은 사실 저도 그렇게 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네이버가 지금 간단한 네이버 잠깐 볼까요? 네이버 자체가 지금 지지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는 이 정도면은 우선 기술적 반등의 영역에 들어온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반등 자체가 앞으로 추세를 넘어가서 뭐 아주 강하게 간다 이렇게까지는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카카오가 지금 그나마 아직까지 저점을 깨지 않고 현재 하단 자리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하단 자리대를 우선은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라인대에서 반등이 나올 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현재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카카오가 이런 식으로 직전의 고가 라인대 정도 한 번 더 가는 과정. 이게 그나마 제일 좋은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를 가시거나 좀 매수간 가격대가 조금 아래짜리 정도까지 한번 반등이 하나 나오는 과정. 요거를 좀 기대하고 현재는 유지를 하시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국민 주식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현대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민 주식이라고 하는 쪽에 위에 매물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위로 올라갈 때 어마어마한 좀 강한 모멘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바닥 찍고 나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감이 있던 부분을 오히려 해소시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수급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로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지만 현재까지는 카카오를 보게 되면 카카오가 현재는 그렇게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거나 기관이 적극적으로 사거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죠. 확실히. 최근 한 달 동안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조금 샀다가 다 팔았고 기관 같은 경우 계속해서 아직까지 매도세를 늘려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시장 자체가 성장주들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아주 세게 나온다라는 부분이 쉽지 않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기다리시다가 10만 3천원에서 10만 8천원 9천원짜리 주는 과정이 들어오면 그때 정리하신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밍 보셨다가 또 정리하시는 쪽으로 해서 카카오에 대한 뭐 대표적인 고퍼 종목이죠. 네, 의견 저희 청수해봤습니다. 빨리 또 볼까요? 첨보 전공 가겠습니다. 첨보는 글쎄요, 시장 대비해서 아주 많이 빠진 종목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첨보는 저희 애플빈트님께서 대응을 하고 계신 종목이시고요. 매수가가 28만 9,200원, 비중 많지 않으세요. 네, 5% 들고 있습니다. 손실이 조금 있습니다. 27만 1,600원 나오면서 첨보가 뭐 간밤에 또 테슬라가 많이 밀려났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도 분위기가 좋지가 못한 상황이거든요. 첨보가 장단기 이평선이 굉장히 지금 이격이 좁아져 있는 상황인데 모든 이평선 이탈되고 있고 이 정도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증권가의 또 평은 좋은 것 같고 일부 증권사는 목표 주가도 업사이드 좀 더 보는 것 같은데 운용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 종목이실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제가 얘기한 것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증권사가 얘기한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 그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첨보가, 이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2차 전지 전해질 관련해서 뭐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많이 올라왔던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 2차 전지도 보게 되면 거의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셀 쪽에서는 실제로 삼성 SDI 정도가 제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소재 쪽에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정도, 이쪽이 좀 강하다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가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첨보가 위로 더 가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첨보가 지금 박스권 흐름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그림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첨보가 이제 작년 하반기도 계속해서 올라왔었죠. 그러면서 추세 자체를 이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왔다 됩니다. 그러면 이 추세를 현재는 이탈을 한 거고요. 그러면 현재는 이 추세 이상 상태에서 박스권 흐름으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 박스권이 하단에서 지지를 해주면 좋은데 하단 지지를 못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이 부분은 주봉사에서 쌍봉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는 여기 있던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방 매물로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첨보 같은 경우는 성장성은 사실 누가 뭐래도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했었고, 그리고 아까 카카오도 설명드렸지만 성향 자체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첨보도 1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게 나온다 해도 현재 주가가 퍼로 따질 때 한 60에서 7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담되는 게 맞고, 그러면 현재는 딱 마진선은 작품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26만 원 전후를 깬다가 되면은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도 열릴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반등을 했을 때 딱 중간 마디다 나온 자리가 30만 좀 안 된 자리인데, 뭐 비중이 작으시니까 뭐 요 잘 때 하단 자리 깨면은 그냥 나오신다.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는 30만 원 근처 오면은 정리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0만 원 근처에서 매도 사인 내셨네요. 네, 선보까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운 의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종목들 좀 쭉 살펴드렸습니다. 그래도 개중에 또 수익 내고 계신 분들도 계신가 봐요. 저희 서단계님께서는 오늘 잘하면 저 전기값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셨는데, 감히 약간 단기 대응하셔가지고 용돈 챙기시는 것 같은데 맞으세요? 네, 서단계 1년차님 꼭 수익 개타시길 바라겠고요. 진정 주리님께서는 이런 분위기에서도 벌어들이는 단계님 최고 하시면서 함께 또 응원의 글 남겨주셨습니다. 스멀스멀 가보자라고 주리님께서 외쳐주셨는데, 더 이상 바닥을 보지 않고 오늘장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시간 전에 윈술 측에서 발표가 나왔네요. 언제쯤 저도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 노마스크 시대가 열릴까 좀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 안에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는 거를 검토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뭐 호텔신라나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도 조금 봐드렸는데, 실외에서도 저희가 좀 숨을 좀 편안하게, 날씨 많이 덥잖아요. 네, 쉴 수 있는 그런 또 방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또 확진자도 좀 잡혀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조금 더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또 뉴스 나왔다라는 점까지 함께 전달해드립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플랫하게 움직입니다. 더 빠지지 않은 게 좀 다행이다라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장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이 어려운 시장입니다만은 분명히 또 이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또 인내심도 필요할 것 같고, 종목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된다 하시면은 저희 진단쇼도 있으니까 도움 요청하시면서 또 어려운 이런 시장 같이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기서 오늘 마무리 인사 드려볼게요.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지금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